나는 밀리터리 덕후다. 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을 시작합니다. 청취자 함께 경례 밀떡. 바로 안녕하세요,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남자 정명섭 정덕입니다. 예, 월간 플래툰 홍희범 인사드립니다. 월간 플래툰 이준규 기자입니다. 네, 이준규 기자님께서 이번엔 더위를 안 먹으셨습니다. 네. 자, 이렇게 밀떡이 시작됐고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한국전쟁 70주년 한국전쟁 다시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솔직히 가슴이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전쟁사 되게 좋아하고 최근에 느낀 건데 이게 제가 이렇게 그 온도를 재면 36도를 잘 안 넘더라고요. 35.9도에서 농담 반 진담 반 냉혈한이라고 부르는데 사실 다른 전사는 솔직히 얘기해서 남의 얘기거나 오래전 얘기인데 한국전쟁 얘기는 이제 뭐 사실 남다르죠? 70년 그렇죠. 정도 되고 저는 제가 냉정함을 찾을 수 있을 거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조금 좀 힘들더라고요. 네. 민족의 얘기다 보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직간접적인 영향이 저도 받고 있으니까. 네. 참 그렇습니다. 모두의 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고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을 거고요. 그렇습니다. 자, 시작을 하기에 앞서 이때의 상황을 잠시 말씀드리면 중국 인민해방군의 5차례에 걸친 혹은 이제 6차례라고 이제 표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엄청난 대공세가 있었습니다. 국공내전 때도 이렇게 열심히는 안 했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네. 진짜. 그랬는데 중국은 이제 힘이 다한 거죠. 대규모 공세를 펼치기엔 힘이 너무나 다했고 이 당시 솔직히 말해서 연합군의 어떤 결심, 연합군 진영의 어떤 결심이 남달랐다면 하는 그런 그 if라는 가정도 있는데 그건 제가 이제 다음에 한번 말씀드려보고 이 상황은 양쪽이 그러니까 이제 힘든 상황인 거예요. 다시 대규모 공세를 연합군 측도 어찌됐든 모종의 이유로 포기를 했고 중국 인민해방군도 포기를 한 상태예요. 그렇다면 현 전선이 고착화되기 시작하죠. 그 고착화되는 게 7, 8월경에 고착화됩니다. 그러면서 많은 고지전이 이제부터 있기 시작합니다. 이 고지전은 전에도 고지전에 대한 특집을 말씀드렸지만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 그렇죠. 예, 그냥 그 많은 인명 피해만 있고 서로 간의 피만 강요했던 그런 어떻게 보면 너무나 더 아픈 그런 2년의 시간입니다. 앞으로 기나긴 그 2년 동안 고지전이 벌어지는데 저쪽 동부전선부터 서부전선까지 아주 그 고지마다 피비린내가 장렬했어요. 자, 안타까운 전사가 서려. 그렇습니다. 이 전사 중에서 뭐 생각나는 거 있으시면은 이렇게 좀 말씀 주시고 뭐 우리 국군을 위주로 해서 또 말씀도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홍 편집장님 뭐 생각나는 고지전, 그 말씀 주시고 싶은 고지전. 뭐 제일 제가 이름이 기억이 남아서 펀치볼. 아하, 그렇죠. 펀치볼. 네. 뭐 그다음에 아이스크림 고지 이런 이름도 기억이 나고요. 펀치볼은 저 피해 능선이라고도 하죠. 그렇죠. 저격 능선이라고도 하고 그 참 유명했고 그래서 펀치볼을 자꾸 이 치는 펀치볼이라고 생각하는 게 이게 아니고 오목한. 펀치볼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그 펀치라는 음료를 담는 파티에 쓰는 그 오목한 그렇죠. 큰 그릇이 있거든요. 대하 같은 그릇인데 그 지형이 딱 그렇게 생겼어요. 분지 지형이고. 그렇죠. 딱 그렇게 생겼다고 해서 미군들이 이거 펀치볼 같다 해서 펀치볼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아이스크림 고지란 이름도 참 사실 알고 보면 끔찍한 이름인 게 그게 쉽게 해서 그 병사들의 피로 덮여서 미끌미끌해져서 꼭 아이스크림 같아졌다라는 정말 햄버거 힐과 비슷한 이름. 굉장히 처절한 이름입니다. 이게. 그 육편이 다져져서 마치 햄버거 같이 보인다 해서. 저는 기억나는 게 어린 시절에 그 백마고지 특집 같은 걸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는 그걸 잘 모르니까 용감한 국군 아저씨들이 나갔는데 옛날 배달의 기수 보면 한 명도 안 죽고 하는데 여기선 너무 많이 죽는 거예요. 그죠. 네, 고지전에서 막 특히 보이지 않는 적의 포격이라든지 이거에 막 이게 뭐 살을 것 같은 등장인물들이 죽으니까 약간 그때 어린 시절을 보고 약간 멘붕이 왔던 적이 나거든요. 특히 이제 막 총에 막 배달의 기수 보면 사실 적군은 그냥 죽지만 아군은 총 맞고 한 10분 얘기하다 돌아가시잖아요. 그렇죠. 할 얘기 다 하고 뭐 그런데 여기선 정말 포탄에 맞아서 흔적도 없이 날아간 장면이 너무 많이 나온 거예요. 그 백마고지에 대한 어떤 자료 사진이나 이런 것도 보면은 그 아주 의지를 불태우는 그렇죠. 그런 그 흰띠를 두르고 이제 뭐 그러기도 하고 그러는데 참 그 당시를 그 이야기하는 분들을 보면 다른 의견도 많아요.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까지 인명 피해를 내면서 거길 점령했어야 되느냐인데. 그죠. 예. 그런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분석적인 얘기고 그 당시에 진짜 국군 거기에 입장에서는 있었던 병사들은 정말 그렇습니다. 내 땅 내가 자고 나란
땅 내 한 치라도 더 빼앗기면 안 되고 특히 백마고지는 엄청난 전략적 그렇죠. 요충지잖아요. 주인이 7번 바뀌었죠. 예, 거기를 사수하지 않고서는 안 되는 그런 어떤 절대정명의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목숨을 바쳐서 거기를 점령하고 빼앗겼다 또 점령하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누군 죽고 하고 싶지 싶어서 않고 그렇죠. 했겠습니까? 아니 근데 왜 종전까지 2년씩이나 더 걸린 거예요? 아시겠지만 휴전 협상을 벌였죠. 바로 벌였는데 조건이 이제 서로 안 맞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계속 길어져서 그들과 우리의 어떤 그 조건이 안 맞고 협상이 안 되니까 더 끌었던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휴전 협상을 유리하게 끌기 위해서 공세를 그렇죠. 취하거나 공격을 그렇죠. 하는 사례도 없진 않았죠. 그리고 이게 또 이게 하필이면 상대가 소련하고 중국이었다는 게 북한 포함해서 그 셋이었다는 게 굉장히 안 좋은 게 쉽게 얘기해서 정말 더 협상하기에 가장 더러운 상대들 셋을 한꺼번에 앉혀놓은 거예요. 상대 건너편에. 아니 그들은 뭘 요구를 했길래 그렇게 지지부진하게 걸렸는지. 일단 소련하고 중국 입장에서는 시간을 끄는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목표였을 수도 있어요. 최대한 이쪽에 피해를 많이 강요하고 그 다음에 어쨌든 질질 끌수록 쉽게 얘기해서 인명피해나 그런 거에 조금 더 민감한 건 아무래도 미국 및 우리 쪽 연합군이기 때문에 쉽게 남의 땅에서 전쟁할 입장 아닙니까?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끌고 우리 쪽 피해가 더 클수록 유리할 거다라는 판단을 했을 거고요. 그리고 스탈린과 마오쩌둥 두 사람이 말이 통할 성격들이 사람이 정말 아니죠. 더러운 인간들이에요, 진짜. 쉽게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 둘을 앉혀놓고 지금 협상을 하니 이게 정상적으로 될 리가 없는 거죠. 사이코패스 둘의 연쇄살인마 하나 정도겠네요. 아 김일성도 빼면 그렇죠. 안 되겠구나. 김일성도 뭐 실질적인 사이코패스나 마찬가지니. 예. 그리고 또 유명한 게 있죠. 그 중국 그 인민해방군이 요새화했잖아요. 전 전선을 요새화하는데 그 산의 터널들을 파가지고 갱도 진지가 그때부터 나온 거죠. 그죠. 예. 그래서 2차 뭐 대전에서부터 이제 그 국민당하고 내전할 때 썼던 기술 그대로 썼죠. 근데 그 길이가 만리장성에 버금간다고 이런 또 호사가들은 얘기하지만 아니 왜 남의 나라 땅에서 그렇게 열심히 싸우는데? 땅은 왜 파? 나쁜 놈들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진짜. 근데 또 고지전은 상당히 그 유명한 고지전들이 많습니다. 너무 많죠. 우리 양국- 이자님은 또 어떤 고지전? 가장 그 고지전의 주축이 되는 게 양구지구 전투라고 하는 그 전투가 가장 유명하거든요. 펀치볼. 네. 네. 그게 뭐 사실상 여러 고지전이 다 섞여 있죠. 뭐 도솔산에서부터 시작해 대우산 전투, 피해능선, 펀치볼, 가칠봉, 당자행선, 백석산 이런 게 다 지금 뭐 그 동부전선. 동부전선에 그 근데 양구지구 전투로 그 한 개 한 개를 이렇게 소개를 엮이죠. 해주시는데 그 네. 한 개 한 개마다 너무나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당시 도솔산 전투 같은 경우는 저 해병대 전사에 그렇죠. 남아 있는 전투고 뭐 대우산 전투도 사실상 해병대가 큰 역할을 대우산 많이 전투 했었고. 해병대입니다. 네. 예. 피해 능선도 이거 뭐 그 미 2사단이 또 활약한 전투고 뭐 펀치볼 같은 것도 아까 그 언급됐었고요. 가칠봉 전투 같은 것도 그 국군 5사단 열쇠 부대가 진짜 대활약을 했었고 단장의 능선은 이건 또 미군이 붙인 이름이거든요. 그 그거 끊어지는 그냥, 것 같다. 장이 브레이크 끊어지네. 리치라고 장이 끊어지는 심장이 끊어지는 고통이다. 그렇게 그리고 이러한 고지선은 2년 동안 끌어온 거 동안에 너무나 많은 그 인명이 피해를 받고 양측에서 뭐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리고 산 뭐 백마 고지 전투 보면은 뭐 산이 이제 모양이 변했죠. 깎여가지고 모양이 변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화력이 양측에서 동원이 그게 됐는데 이제 왜 백마고지가 됐냐면 누워 있는 백마의 모습 같다. 그래서 그렇게 됐고 심지어 구사단은 이 당시 그쵸. 패치가 구자였는데 그 백마고지 참전을 계기로 백마를 그려놓게 됐죠. 예. 그리고 이제 산 정상이 다 깎여 나가서 이제 하얀색 흙밖에 이제 안 보이는 것도 네. 그 평균 고도가 저기 그 높이가 낮아졌다는 얘기까지 있을 정도였어요. 고지 위에 그죠? 그냥 나무가 네. 하나도 안 보이죠. 그럼 이 시점에서 고지전을 굳이 할 필요가 없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가정하에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면 고지선을 그 당시 피할 수 있었겠나 하는 것도 좀 가정입니다만 그죠? 70주년을 앞두고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것도 역시 어떤 생각이 있을까요? 역시 답은 제 생각엔 상륙 작전 정도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뭐 물론 뭐 기뢰라든지 이제 소련 잠수함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있었겠지만 그런 걸 좀 제외하더라도 그리고 이제 인천 상류. 그 다음에 사실 그 메가더 장군을 별로 안 좋아하지만 수전 이제 하려고 했던 방식 중에 하나가 이제 자유중국군 이제 당시 대만에 있던 또 투입하겠다는 얘기였는데 그 병력을 사용했으면 조금 나을 수 있지 않았을까. 어차피 뭐 중국군이 개입했던 게 뭐 확실해진 상황이었다면. 저는 그 장개석
씨가 그 당시 그 한국 전쟁에 도움을 전혀 주지 않았다고. 정말 안 좋죠. 물론 물자를 지원했습니다. 자기들은 참전하겠다고 그렇게 네네. 얘기하는 그 물론 이유가 있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물자 지원을 한 거는 고마운데 어찌됐든 장개석이라는 인물이 있음으로 해서 좀 미군의 전력이 분산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그거보다는 미국의 판단을 미스한 것 같아요. 왜냐? 5차 공세까지 벌이면서 중국은 정말 진짜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그 대군이 항미 원조 전쟁이라고 그들이 그 주장하는 이 전쟁에서 나갈 때 엄청난 반대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중국 내에서. 네, 그 그렇죠. 반대 이유가 뭐냐면 우린 여력이 없다. 그죠. 지금 이제 겨우 중국을 국내전에서 건국한 상황인데 미군을 상대로 정말 그래서 이제 미국 측도 참전 안 하리라고 본 것 중에 하나였죠. 근데 어쨌든 혀를 찔러서 참전은 했는데 5차 공세가 한계인 거죠. 그죠. 그것을 누구보다도 잘한 게 또 미국 측이었고 미국 측의 그 전략가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상한 논리를 대요. 일단 뭐 유럽의 정세가 불안하다. 소련이 침공을 하면 어떠냐. 이중의 전쟁은 할 수가 없다. 뭐 이런 어떤 근거도 있고. 근데 가장 큰 건 미국 내의 어떤 반전 반전 여론이죠. 여론이었죠. 예. 그래서 결국은 현상 유지를 택한 게 우리로서는 굉장히 아프고 그죠.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의의를 그 한국 전쟁에서 의의를 두는 저는 가장 큰 점은 자주국방 하지만 진정한 의미의 자주국방은 왜 필요한가가 한국 전쟁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무슨 결정을 하던 우리가 공세를 취할 수 있는 한 국가로서 공세를 취할 수 있는 국방력이 있었다면은 우린 밀고 올라갈 수 있었을 그렇죠. 거예요. 사실 하다못해 뭐 그 시점에서 뭐 진짜 재차 북진을 해서 통일까지는 바라기 힘들다 치더라도 하다못해 지금의 현대 휴전선이 형성된 그 지점보다 북쪽으로. 하다못해 한 10몇 킬로만 더 북쪽으로 가도 20킬로만 북쪽으로 가도 지금 우리가 서울 수도권 방어나 등등 현재 전략적 상황보다 훨씬 나은 상황이 될 거예요. 그때 5차 공세 맞습니다. 그때 5차 공세를 끝으로 어떠한 상황이었냐면 중국 측 자료에서도 드러나고 이제 교차 분석을 하면 드러나는데 거의 그 중국 전력의 45% 이상이 괴멸돼 있는 상태였고요. 이런 상태라면은 밀어붙이면 됐어요. 서부 전선을 기축으로 해서 좀 밀어붙였으면 어땠을까 예, 싶은 그렇죠. 부분. 적어도 제 생각엔 청천강까지는 충분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서울에서 겪고 있는 그 문제점을 북한 평양이 고스란히 겪게 할 수 있는 거죠. 진짜. 그렇습니다. 그리고 청천강까지 진격을 했다면 거기서 협상에서 대단히 유리했을 거고요. 결국은 이렇게까지 분단이 되지 않고 그 나머지 땅도 수복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죠. 아마 중국과의 타협으로. 청천강이 방어선이 만약에 휴전선이 청천강선이 됐으면 제 생각에는 설령 그때 북한이 살아남아서 유지가 됐다 치더라도 냉전이 끝난 다음에 지금 통일이 될 수도 있는 게 그 정도로 영토가 쪼그라들면 북한이 핵 개발을 못해요. 그렇습니다. 버티질 못합니다 절대. 그래서 저가 내린 결론은 그 자주국방에다가 하나 더 말씀드리면 미국 측에서 봤을 때도 크나큰 오판이었다. 무엇이냐면 그 당시 전비 뭐 엄청나게 쓰고 뭐 여러 가지 반전 이론이 있었지만 한꺼번에 밀어붙여서 어떠한 그 한반도의 어떤 전략적 위치를 차지했으면 그 비용과 지금 70년 동안 한반도를 위해서 그들이 쏟아부은 그죠. 그 비용을 비교했을 때 이게 비교가 안 되잖아요. 아니 6.25 자체로만 봐도 네. 당장 그때 공세 나서 인명피해를 아꼈다라고 하지만 결국 그 뒤 2년 동안의 고지전에서 그렇습니다. 입은 아니 설령 그 뒤 2년 동안 또 계속 치고받는 공방전을 했다 쳐도 연백평야에서 공방전을 하면은 우리한테 훨씬 유리합니다. 그렇습니다. 미군의 화력이 압도적으로 유리한 지형이니 쉽게 얘기해서 51년 봄에 공세를 안 해서 아낀 인명피해를 결국 그 뒤 2년 동안의 고지전에서 대부분 다 까먹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예요, 진짜.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7월 27일 날 휴전이 되면서 우리는 휴전 그 당일까지 이 한 뼘의 땅도 차지하려고 수복하려고 피를 흘렸습니다. 그러한 피해는 4.25 고지 전투가 바로 맺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 중국 인민해방군 입장에서 혹은 7차 공세라까지 이어지는 금성 전투가 있었고 그 동부전선에서죠. 네. 서부전선 쪽에서는 김만술 소위로 아주 유명하죠. 네, 티고지. 1사단의 그런 고지전이 있었고요. 그러면서 휴전이 됐고 지금
70년이 흘렀네요. 그렇죠. 네. 예. 물론 70년은 아니지만 그렇죠. 53년을 기준으로는 70주년이 아니지만은 이렇게 수많은 50년부터 봐선 70년. 예, 그렇죠. 수십 년 거의 세월이 70년이 흐른 거죠.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고지전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음? 결국은 서울이 너무 수도가 너무 가까웠다라는 것도 무시할 수 없는 게 중국이나 북한 입장에서는 정말 1km라도 더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우리 수도 서울의 압박이고 반대로 우리 입장에서는 1km만 빼앗겨도 서울 방어에 끼치는 악영향이 굉장히 크니까 결국은 휴전협정으로 휴전을 하겠다라고 기정사실이 됐다 쳐도 정말 한 뼘이라도 더 유리한 나중을 위해서 유리한 그 이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만큼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이해할 수는 있을 것 네. 같아요. 땅 비극이죠. 정말 협상장에서 계속 이뤄졌죠. 사실 그래서- 우리가 어젯밤에 여기까지 먹었다 하면서 계속 이 경계선을 바꿔가며 이 기싸움을 했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70주년을 맞아서 우리가 한국 전쟁의 그런 시리즈를 이제 마감하면서 우리 패널 분들한테 물론 이제 저의 의견은 이제 간간히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이 한국 전쟁이 지금 우리 시점에서 의미하는 바들을 그동안 이제 뭐 하고 싶었던 말씀 이런 거 곁들여서 결호 차원에서 좀 말씀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기자님부터. 일단 유엔이 생기고 최초의 그 국제 분쟁이었는데 그게 한국전이 됐는데 많은 유엔군 장병과 국군 장병의 희생으로 결국 이날이 있지 않았나 그런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뭐 도와준 유엔군 물론 고맙고 우리가 끝까지 잊지 않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잖아요. 네. 그렇지만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15만 명의 우리 국군들입니다. 육해공군. 네, 말씀 감사드리고요. 우리 정 작가님. 그러니까 사실 저는 아까 휴전이라고 말씀하셨듯이 한국 전쟁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국 전쟁이 끝나는 날 한민족이 다시 새로운 세상을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저는 이 종전이 곧 이제 종전에서 휴전에서 종전을 바뀌는 게 곧 통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시기가 오게 되면 우리는 그 돌아가신 국군과 그때 고통받았던 민간인 분들에 대한 그때까지는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될 시기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70주년이 아니라 700주년이 된다고 해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고 그렇습니다. 생각합니다. 그렇죠. 절대 잊혀진 전쟁은 아닙니다. 예. 지금 현재의 모습과 상황을 잊게 한 전쟁이다. 결국은 어떻게 진짜 6.25로 인해서 그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바뀌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분단이라는 상황을 완전히 고착화시킨 것도 6.25고 또 어떤 형태로든 현재 우리나라의 모습, 뭐 사회를 6.25가 만든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정말 잊을 수는 없는 그런 전쟁이라고 봅니다. 역시 잊을 수 없는 전쟁이라는 그렇죠. 게 결하셨고요. 우리 김 PD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이 나라 이 땅에 지금 잘 살고 있는 게 우리 국군 장병들, 우리 할아버지, 그다음에 우리 그때 당시에 이제 정말 힘쓰셨던 국민들, 그리고 해외에서 도움을 주신 네. 예. 우리 많은 이제 파병 국가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그 진심이 막 와닿는 것 같아서 저도 네. 뭉클한데요. 자, 이렇게 해서 4차례에 걸쳐서 70주년을 맞는 한국 전쟁의 시리즈를 발생 순서로 네. 전사의 어떤 그걸 갖다 따라가면서 우리가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됐는데요. 저 역시 마지막 결혼은 똑같습니다. 그렇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주국방이 꼭 돼야 되겠다는 거를 다시금 잊지 않게끔 만드는 전쟁이고, 또 하나의 의미를 두자면 그 당시 15만여 명의 우리 군 장병분들의 어떤 희생으로 이 땅이 지켜졌다고. 지켜진 거잖아요. 그래서 말할 수 있겠어요. 그분들에 대해서 너무 감사의 말씀, 네. 고마움 이런 거 반드시 우리가 마음에 새겨 놓는 그런 또 시간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뜻깊고, 특히 또 우리 패널 분들이 좋은 말씀 많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같이 어떤 느낌을 공유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이런 느낌 우리 청취자분들도 느꼈을 것 같아요. 네. 함께 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느낌이 보이진 않지만 확 전달되는 것 네.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았고요. 다음 시간 또 이런 기회, 또 한국 전사나 또 한국 전쟁에 관련 어떤 에피소드를 네. 다룰 시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때는 좀 더 자세히 그 부분만 또 한번 다뤄보도록 하고, 지금 이 시간 그런 의의를 가지면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고요.
70주년의 어떤 한국 전쟁 시리즈는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 해상에서 벌어졌던 어떤 이야기들 또 해상 무기 체계에 관련된 위주로 한번 또 이야기 나눠보고 또 그 다음 시간에는 공중 무기 체계에 대해서도 한번 나눠보는 시간 따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취자 함께